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쓰게 될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동네의 친한 주민분의 도움을 받아 제가 겪게 된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께 꺼내보려 합니다. 그때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항상 서로를 위했고 아껴주며 모임을 자주 가졌어요. 그동안 크게 문제되는 일 없이 잘 지내왔었고, 남편과 제가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만나면 항상 얘기했어요. 자식들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 자식들이 하나같이 여행 한번 가자며 효도 관광 보내주겠다고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타면 무조건 저지르고 봐야 하는 성격들이라 난감했었죠. 무슨 효도 관광이냐? 그런 거 안 챙겨도 되니까 너희들이나 서로 우애 좋게 지내거라. 몸도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다. 다리 불편하시다고 계속 집에만 계시는 것도 안 좋아요. 몸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는 뭐만 하자고 하면 꼭 빠지려고 하시더라.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몸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바람도 좀 쐬고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저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함께하면 좋잖아. 나도 바람 좀 쐬고 싶긴 하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저희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어때요? 지금 날씨도 따뜻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제주도? 그러게까지 멀리 가게? 우리가 체력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너희들이랑 같이 다니면 짐스럽게 느껴질 거야. 무슨 짐스럽다는 말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저희도 아버지 어머니께 보답해 드려야죠. 저희도 추억 많이 만들고 싶고 후회하고 싶은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됐고 여행 위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각자 바쁜 일상 속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모두가 모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여행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라는 말이 셋째 며느리가 꺼냄과 동시에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모두가 다 같이 제주도로 가고 싶어 했고 제일 여행을 많이 다니는 둘째 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서로 맞추기 시작하면서 며칠 동안 철저한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움직이려는 것 같았고 남편은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거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이도 80이 넘었으면서 여행을 떠난다는 건 좋은지 콧노래도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래간만에 밝은 얼굴의 모습을 보았어요. 남편도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말기암을 가지고 있어서 힘든 편이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진행 상태가 많이 느렸어요. 그래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젊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려 했어요.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가족끼리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참석하려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이 먹도록 제주도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가고 싶어 했어요. TV로만 접해보고 주변 지인분들이 다녀온 얘기만 듣고 있었지 정작 자신도 제주도 가고 싶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짐스러워질까봐 자식들에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야 숨을 좀 돌릴만 하네. 한번 우르르 몰고 들어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그래도 자식들 셋이나 낳길 잘한 것 같지? 조용한 것보다 시끌벅적해야 사람 사는 것 같잖아.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같소. 뜬금없이 이상한 분위기를 자꾸 그래요. 며칠 있다가 제주도로 출발하니까 몸 관리 잘하고요. 정말 괜찮겠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동네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제주도에서 자식들 따라다니며 체력을 많이 소모해야 돼서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 안 될 것 같으면 얘기해요. 제가 잘 말해서 그냥 집 근처 괜찮은 곳으로 알아보던지 다음에 가자고 할 테니까요. 이번에 안 가면 눈 감을 때까지 제주도 땅 밟아보지 못할 텐데 내가 세상 떠나는 한이 있어도 제주도에서 눈 감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생각이나 하자고. 이럴 때 자식들 기운 보답 받는 거지. 남편의 확고한 결심에 더 이상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일만 하던 남편이 사소한 것들의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태어나 한 번뿐인 인생을 오로지 일만 하다가 떠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에 물불 가리지 않았던 남편의 굽은 뒷모습과 그 뒤를 같이 밟아온 제 모습을 보곤 갑자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주도 여행 하루 전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건넸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재산을 어떻게 나눌 생각인데요? 고민 좀 해봤어요? 공평하게 셋으로 똑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군말하지 않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뒷말이 나오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서로 똑같이 나누는 게 내 생각에는 최선일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서로 우애가 좋아서 분명 당신이 하는 말은 전부 토달지 않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모두가 기대하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기 시작했고 각자 김포공항에서 만나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저희를 차에 태웠고 안전운전 덕에 무사히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먼저 도착해 있던 첫째와 둘째는 벌써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고 저희는 셋째 아들과 막내 며느리의 뒤만 병아리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남편과 제 뒤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걸 보니 괜스레 이 상황이 웃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8시 비행기로 전부 올라탔고 비행기의 소음을 들으며 출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 보였고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도착한 제주도에서 예약한 식당에 찾아가 아침을 먹었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외에 온 듯한 풍경과 투명하고 푸른색의 바다를 바라보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제주도의 바람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관광단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불편한 몸 이끌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을 위한 여행 코스였는지 오랜 시간 걷는 것보다 한 곳에 머물러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많이 다녔어요. 좋은 풍경들을 한껏 눈에 담다 보니 어느새 첫날의 밤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호텔보다는 시설 좋은 펜션을 알아보았어요. 남편과 제가 묵었던 방이 제일 컸고 나머지 방들은 적당했습니다. 모일 때는 저희가 있는 곳으로 모였어요. 둘러앉아 대화를 하던 도중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는데 맥주를 마시고 있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TV 내용을 보더니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내용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토론의 주제인 프로가 끝이 나자 첫째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방금 같이 TV 프로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야 서로 싸우지 않게 사이좋게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애비로서 그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모두 다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아무래도 제가 이 집에서 장남이고 앞으로 집안에 기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당연히 제가 좀 더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집안 행사도 제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제일 큰 형이라 좀 더 쓴 적도 많고요. 형이 말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야. 그건 차별이잖아. 셋 다 똑같이 나누는 게 뒤탈이 없이 깔끔하다고. 형이 한 말처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그에 따른 불만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잖아.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역시나 돈 문제는 우애 좋은 자식들도 피해갈 수 없었는지 서로가 예민해졌고 각자의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 부모를 앞에 앉혀놓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고 술까지 먹어서 그런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그러던 도중 큰 며느리가 셋째 아들에게 한 소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여 있었는지 그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엄청난 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항상 그게 문제야. 너무 토를 달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비꼬아야겠어요?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재산 문제라든지 각종 행사는 전부 저희가 중심으로 움직일 텐데 그냥 숟가락만 얹을 거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여태까지도 막내라고 그렇게 하셔놓고 돈은 많이 가져가겠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손해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손해보면서까지 도련님 의견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네요.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재산 문제는 형제들끼리 해결할 문제니까 형수님은 좀 빠져주시죠. 욕심이 제일 많은 건 큰형이 제일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좋은 건 무조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무조건 큰형이라고 희생했는 줄 알아요? 뭐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둘째 형이랑 저에게 다 시켰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각종 행사나 제사요? 솔직히 지금 앞에 부모님 계셔서 그렇지 두 분 다 세상 떠나시면 손가락 까딱 안 할 거잖아요. 여태까지 속아주면서 살았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내가 제주도에까지 와서 너희들 싸우는 모습 봐야 되는 거냐? 차라리 이렇게 싸울 거면 안 주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다. 그냥 전 재산 너희들한테 안 주고 전부 기부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아주 난리를 칠 거 아니야.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전 재산 모두 기부할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서로 위해줘도 모자랄 판에 잘하는 짓이다. 남편은 여태껏까지 살면서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도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서로 엄청 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나면서 자식들에게 한 소리 했어요.
이럴 거면 제주도 왜 온 거냐고 너희 아빠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거 알면서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저 또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까지도 재산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인데도 밖에서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며 이대로 눈 감으면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다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가방에서 다이어리와 펜을 집어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남편은 하루 일과를 기록해 놓는 버릇이 있는데 무언가를 진지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한 장을 찢더니 저에게 사인하라면서 건네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 다름 아닌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행복했었다고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분명 자기가 세상 떠나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진심이냐고 물어보니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했어요. 전부 다 기부할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기부해달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웬만해서 되돌리지 않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던 남편은 단호하게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 와중에 거실에서는 물건까지 집어 던질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 큰 놈들이 어린애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니 한숨만 나왔고 결국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힌 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것 같았던 제주도 여행은 절대 잊지 못할 최악의 제주도 여행으로 기록되었어요. 다음날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로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게 비행기표 알아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그래도 제주도 온 김에 회는 먹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정말 좋은 곳 알아놨으니까 거기라도 가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자며 남편을 설득했고 그래도 돈 쓰고 온 만큼 일정은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며 큰아들과 막내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을 툭툭 치며 전에 술 먹고 한 얘기니까 나중에 맨정신일 때 다시 얘기하자며 화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좋게 넘어가길 바랬습니다. 며느리들도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기분 풀어주려 노력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숨만 쉬던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 자식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숨도 가빠하는 것 같고 비틀거리길래 괜찮냐고 물어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출발하기 전에 약을 먹어서 금방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잘 아는 곳이 있다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그곳은 어떤 섬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올라탔어요. 그런데 운전은 둘째가 하더라고요. 배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니 배가 아니라 요트라면서 면허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식이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어느 무인도 섬이었어요. 한 곳에 정박해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음식점도 하나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 무슨 횟집이 있다는 거야? 잘못 온 거 아니니? 횟집이 요트예요. 직접 낚시해서 즐기는 거죠. 음식은 전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무인도 구경이나 하세요. 이런데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보, 뭐해? 어머니 섬 구경시켜드리지 않고 아버지는 여기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잡은 물고기로 직접 회 썰어 드릴 테니까요. 기분 푸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둘째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요트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크지도 않는 무인도 섬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어느새 시야가 앞을 가릴 정도로 짙어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걷기가 힘들었어요. 둘째 며느리에게 의지한 채 요트로 다시 향하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도 앞이 잘 안 보였는지 저를 부추기고 같이 걷는 걸 힘들어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남편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에 발목도 좋지 않아 쉬고 싶은 마음에 조심히 다녀오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주방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발목 골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발목이 좋지 않았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하다가 얻게 된 하나의 훈장이었죠. 아마 눈 감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목소리에 힘도 없어 몇 차례 불러봤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크지 않는 섬이라 별 걱정은 안 했어요. 그렇다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낀 상태인데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내리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르자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도 요트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힘든 다리를 붙잡고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순간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자식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리가 너무 아파 자리에 앉아 버렸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안개가 서서히 걷혔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충격적이게도 주위에 요트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저를 이곳에 놔두고 떠났다는 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있는 무인도에 도착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밤이 될 때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공포가 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추위를 피할 곳도 없이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했어요.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니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제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걸 보면 분명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 이놈의 자식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인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몸을 쪼그리고 그나마 바람을 덜 맞을 수 있는 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전날에는 따뜻한 펜션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런 신세가 될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한 저는 결국 자식들이 저에게 한 행동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이 이놈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힘들었고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 먹고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더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순간 그놈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리라 생각하며 추위와 싸웠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다행히 동이 트면서 추위에 굳어있던 몸이 점점 녹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무인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 요트를 타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멀리 온 건지 주위에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가게 되었고 탈진까지 왔는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구나 생각하며 기절했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저는 무인도에 있어야 했는데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주도 현지인 분 같았어요. 어쩌다 거기에 가게 된 거냐며 따뜻한 물 한 잔 주면서 정신 차린 저에게 밥상을 앞에 놔줬습니다. 근처에서 낚시하러 갔다가 잠시 섬에 정박했는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데려왔다며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 조금 뒤에 찾아올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일단 체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려주신 음식을 급하게 먹었어요. 하마터면 진짜 이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하늘은 아직 제가 살아있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뒤이어 도착을 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말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모든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넘겨질 거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그곳에다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제가 서울로 다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분들이 앞에 대기하고 계셨어요. 무사히 도움을 받아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한 지인을 만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옆에 함께 계셨던 경찰분께서 모든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 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무래도 말기암이라서 합병증까지 온 것 같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땅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어요. 자식들이 모두 한패인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용서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남편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 있던 물건 몇 개를 준비하고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입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현장을 저와 경찰분들이 급습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온 걸 본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얼굴색이 사색이 돼서는 뒷걸음질 쳤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쩔뚝거리며 이놈들의 얼굴에 사정없이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경찰분들은 요트에 저희 가족 전부가 올라탔을 때의 인원과 내렸을 때의 인원이 달랐던 CCTV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자식들은 털썩 주저앉으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동안 온갖 사랑을 주며 키웠던 제 마음이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놈들 앞에 남편이 남겨둔 물건을 보여줬어요. 1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자식들이 준 용돈을 차곡차곡 모은 통장이었습니다. 첫째의 통장과 둘째, 셋째의 통장에 각각 이놈들이 용돈이라고 매달 줬었던 금액을 각자의 통장에 다시 저금을 해줬고 거기에 더해 셋 다 사이좋게 나눈 남편의 재산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사랑만 주려고 했던 남편이 각자에게 남긴 편지 한 장씩이 있었어요. 저는 그놈들에게 남편이 남긴 편지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전부 연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동안 남편이 힘들게 번 돈 모두는 전부 남편의 마지막 유언대로 기부하겠다며 그놈들을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장례를 치르며 영정사진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소문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었어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무인도에서
부모를 버린 자식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몸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쓰러진 남편만 요트에 태워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재산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법적인 처벌 또한 면할 수 없었고 모두가 한통 속으로 계획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거라며 법정에서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식 셋 중에 하나같이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똑같을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했을까요? 이 나이 먹고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남편의 말대로 제 노후 자금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은 전부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저마저 세상을 떠나면 분명 징역살이하고 나왔을 때 서로 가지겠다고 난리칠 게 뻔하잖아요. 살고 있는 집도 처분했어요. 자식들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살고 계신 동네 분들과 많이 친해져서 이곳도 살만하네요.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요. 남은 인생 조용히 살다 떠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그 행복 깨지지 않게 항상 열심히 사시는 모습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